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0월 27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김종효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저도 사실 완전 멘탈이 나와가지고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 예상은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8포인트 정도 지금 오르면서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강세 출발할 예정입니다. 일단 다행히 오늘은 좀 상승세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그 아마존하고 인텔이 지금 시간의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아마 국내 반도체나 아마 이제 다른 업종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많은 기업들의 지금 빨간색으로 다 출발을 좀 해줬는데 일단 출발 상황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선물 시장 출발이 0.5% 가량의 반등이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렇게 뭐 긍정적인 출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서 매물이 증가하면서 내리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로 버티다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면서 쭉 밀어내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아마 오늘까지 반복된다면은 이건 좀 다소 좀 과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출발은 양봉 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결제 약정이 드디어 30만 계약 넘어서면서 저점 대비해서 3만 계약까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자 임계치가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일단 눈에 띄는 종목군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뭐 주요 종목군들 다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삼성전자의 상승폭은 약합니다. 0.3% 가량이고요. 어저께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했던 SK하이닉스는 오늘까지 뭐 뚜렷한 반등을 보이진 못하고 있네요. 다만 삼성전자는 거래가 늘지 않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거래가 조금 늘고 있고요. 어저께 포스코홀딩스에 외국인 매수가 무려 30만 주 정도가 들어왔죠. 정말 오랜만에 보는 강한 매수였는데 오늘 뭐 주가의 반등은 크진 않습니다만 0.7%가량의 반등, 포스코 퓨처엠도 0.6%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등도 1%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 이제 개별 재료로 움직였던 삼성 출판사 같은 종목이 오늘 또 뭐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 아쉬운 탄력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선 에코프로가 다시 약보합 반전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포스코 DX도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오가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의 소폭 강세, 알테오전의 소폭 약세, HPSP 같은 종목군들도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급등했었던 한주라이트 메탈 같은 종목이 뭐 호재성 재료를 전하면서 어저께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뭐 추가적인 상세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은 어저께 이제 대부분 종목군들이 급락했지만 LNF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이면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일단 이제 출발 자체는 조금 이제 어제 충격에선 좀 오전에 일단 약간 벗어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불안해 하시잖아요. 네네네. 또 요즘에 워낙 수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장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들이 자꾸 나와서 좀 걱정인데 일단 오늘은 오전에 지금 상승 종목도 훨씬 많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긍정적인 좀 출발을 오전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또 수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오늘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제도 좀 많이 팔았고 오늘도 오전에 현물은 좀 파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좀 흐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여전히 조금 뭐 불안합니다. 네. 뭐 물론 아직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시간 지나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600억, 코스닥에서 200억 정도를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은 아주 소폭의 매수를 나타내면서 선물 시장 쪽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저께 급락한 이후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발생했던 하락갭 자체가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가느냐도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일단 프로그램 매매를 살펴보시면 장 초반에 매수였던 것이 비차익 쪽에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0억가량의 매도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별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비차익 거래 매도는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종목별로 지금 살펴보시면 외국계 창구 기준으로는 현대차 사고 있고요. 모비스 사면서 3%가량의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호텔신라, KTNG, 우리금융지주 등의 창구 기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계 창구 쪽에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삼성 SDI 같은 종목군들로는 창구 기준으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금액이 운수장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차를 포함한 일부 종목에 들어오고 있는 매수를 제외하면 오늘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매 동향은 장 초반에는 일단 대형주에 대한 매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 철강금속 업종에 대해서 또 소폭 매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창구 기준으로는 확실하게 매수가 눈에 띄는 모습으로 잡혀 있지는 않은데 일단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어저께 눈에 띄는 종목이 우리가 출발할 때 그 조선업 호재 때문에 네.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에서 이제 밀리면서 네, 전체적으로 맞아요. 크게 밀렸었잖아요. 자, 오늘은 일단 외국계 창구의 추가적인 매수와 함께 3% 가량의 반등을 현재 구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이제 외국인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전기전자 업종에만 거의 유독 좀 네네. 매도가 많은 것 같은데 외국계 창구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으로 좀 그래서 반도체도 중에서 오늘 뭐 삼성보다는 사실 좀 하이닉스 쪽에 약간 좀 매도가 잡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 어디까지나 뭐 추정이라서 그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기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일단 그 코스피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 좋고요. 네, 조선업종이 사실 현대미포조선도 적자가 났지만 향후 전망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뭐 카타르에서 현대중공업이 어쨌든 수주 받은 것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어제 사실 오후에 급락한 거 보고 확실히 좀 장이 약하긴 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급반등에 다시 성공하고 있고 그다음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삼성 SDS가 네.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클라우드 쪽이 또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존도 그렇고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클라우드 성과가 나는 기업들한테 또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맞습니다. 삼성 SDS가 한 3.6% 강세 보이고 있고 그다음 어제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이브 루머를 많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이브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는데 일단 하이브 측에서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네. 좀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복귀 일단, 날짜까지 예. 이제 바꿨으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좀 다행스럽게 한 4% 가까이 급등하고 이게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뭐 루머들도 나오는 것 같고 엔터주들도 힘들었는데 일단 오늘은 좀 엔터주에서 하이브가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오늘 코스피에서 유독 한 종목이 지금 안 좋아요. 바로 LG생활건강. 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아까 보니까 80억밖에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4분기 전망도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가도 지금 낮춰버리고 좀 전망도 그리고 또 브랜드 리뉴얼 한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리뉴얼하면 또 비용 부담 또 생기니까. 그렇죠. 광고 선전비가 늘어날 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은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데 네. 이런 이제 흔히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아닙니까? 후를 가지고 있는 이 LG생활건강이 지금 주가가 이게 180만 원에서 지금 얼마죠? 지금 34만 원이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이게 한때는 뭐 50 몇 주 연속 계속 분기 성장한다. 그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제 평가를 받았던 기업인데 한 번 이게 흐름을 이게 꺾여버리니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그 중국에서도 한국의 흔히 이제 약간 고가 브랜드잖아요.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브랜드보다는 원재료만 가져다 쓰는 그런 형태가 워낙 나타나다 네. 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그런 중소형주들이 중국에만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여러 지역으로 매출처가 넓어지면서 오히려 의료기기나 이런 소재 화장품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강세를 보이거나 네. 오히려 이제 굉장히 활발한 모습인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버티는 그런 양상인데 네. 글쎄요 이것도 뭐 실적 발표하면서 같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컨센서스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과 이 두 종목은 좀 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LG생활건강이 좀 그래도 오늘 시장은 좀 올라가는데도 유독 좀 안 좋아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좀 언급을 드려봤고 그 외에 뭐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한 편이고요. 삼성화재,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을 오늘 오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
증시 급락을 이끈 건 누가 뭐래도 뭐 사실 2차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분위기 어떤 거예요? 2차전지가 일단은 낙폭을 좀 오늘은 뭐 크게 늘리는 기업은 없고 아까 LNF도 플러스 나고 있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 좀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죠. 조금. 반등 탄력이 이거보다는 좀 강해야 되지 않나. 반등 왜냐하면 탄력은? 뭐 이게 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3일간 거의 20-30% 빠진 거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반등 탄력이 뭐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LNF 정도만 3% 가량의 반등이고 에코프로도 보합권, 에코프로비엠도 보합권. 포스코 DX는 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종목도 큰 범주 안에서 보면 뭐 같은 영역이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1% 가량의 반등. 그래서 반등의 탄력이 뭐 물론 오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일단 SK 하이닉스가 약해지면서 반도체 쪽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탄력도 일단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코스닥 시장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등 탄력이 아직까지는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현재 강세 출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일단 이제 주도 업종들 이쪽이 2차전지도 그렇고 뭐 그래도 급락을 안 하는 건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일단 이제 증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상승 탄력이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급락하는 기업들의 좀 특징을 보니까 확실히 그 지금 실적 시즌은 맞는 게 네. 실적이 좀 미스나거나 향후 전망이 안 좋은 기업들은 그냥 가차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삼성전기도 네, 그랬죠. 삼성전기도 네. 4분기 안 좋다고 하니까 네. 10% 넘게 폭락을 했고 오늘 LG생활건강 이 기업도 한 14% 지금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실적에 근데 좋은 실적이 나오면 또 반영을 또 그렇게 크게는 안 하는 것 같고 네. 현대차 사실 어제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그렇죠. 3.8조인데 오늘 주가 1% 물론 뭐 요즘에 덜 빠지고 그런 건 좋은데 반영을 뭐 거의 못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지금 1%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이 현대모비스가 좀 급등하는 거 보면 이제 미국에서 거의 파업이 거의 좀 마무리되고 일단락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품주가 그래서 좀 올라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은. 네. 일단 뭐 현대모비스가 또 제가 아침에 살펴보니까 네. 뭐 빅3 중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 이익 컨센서스가 빅3 중에서는 다 올라가고 있는 네네. 건 현대모비스 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는 내년도 일단 실적 전망이 나쁘진 않은데 올해보다는 떨어집니다. 올해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컨센서스가 뭐 맞다는 가정하에 보면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모비스는 뭐 말씀해 주신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중고차 진출에 네네. 관련된 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뭐 수혜 있을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일단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이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 비용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익률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EGM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은 적극적으로 유럽과 협약 맺어서 수출하거나 중국에 생산하는 그 독일 브랜드의 유럽 브랜드의 전기차 생산을 중국과 협력해서 지금 네네. 하고 있는 방향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도 지금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EGMP를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외 쪽에 조금 어필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면 일단 실적이 좋아도 못 올라가는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의 약간의 반응이 뭐 있을 가능성도 저는 뭐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엔터주들이 오늘 일단 반등은 좀 해주고는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SM이 좀 유독 안 좋거든요. 이거 네네. 그 약간 이제 검찰 수사 때문일까요? 금감원? 어제 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그렇죠. 뭐 약간 이제 카카오엔터가 그쪽 관련해 가지고 SM엔터 그래서 좀 경영진도 구속돼 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SM엔터까지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 말고는 오늘 사실 딱히 좀 빠질 이유를 좀 제가 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외국인들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네. 있고 뭐 기관들은 팔고 있었지만 물론 뭐 오늘 창구 기준으로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동안 10월 한 중순부터는 외국인들도 거의 뭐 하루 정도를 빼고는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 어저께 이제 전체적으로 내렸던 그런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그건 뭐 피해갈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만 오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지금 카카오에 대한 그러니까 법인이 네.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아마 SM에 더불어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이런 이슈 터지기 이전에 이쪽에 주도주라고 하면 하이브하고 JYP 엔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JYP 엔터는 어저께 급락에 대한 반작용
그 하이브가 이제 급락에 대한 네, 반작용이고 반작용. 하이브도 어저께 JYP 엔터도 같이 빠지긴 빠졌는데 오늘 일정 부분에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제 그들 중에서 그런 뭐 마약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적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실적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방어력이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SM은 저도 뭐 지금 그 부분 말고는 특별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M이 그래도 이번 3분기 실적이 아마 엔터주 중에선 가장 좀 괜찮을 거다 이런 네. 평가들이 있어서 주가 되게 견조했었거든요 그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뒤늦게 이런 좀 일들이 또 겹치다 보니까 좀 오늘 주가가 좀 유일하게 엔터주 중에서는 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전에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미국 증시 보신 분들 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좀 또 빠져가지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참 이게 어제 너무 멘탈 잡기 힘들었는데 아침에 네. 일어나서 또 미국 증시를 보니까 사실 금리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좀 놀랬던 게 미국의 GDP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니까 원래 장기채 금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이제 그 미국 그 4분기 아직 4분기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3분기니까. 그렇죠. 근데 네. 4분기에 악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전쟁이라든가 또 유가 또 이렇게 고금리 상황 또 보니까 마스터카드인가요? 카드 회사 실적들이 지금 10월부터 지출이 줄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결국 소비 데이터들이 좀 꺾이는 것들은 아마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3분기 GDP 잘 나온 거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4분기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조금 이제 상승이 제동이 걸린 게 그나마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보고 조금 안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꺾여야 일단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아마존, 뭐 인텔 이 기업들의 오늘 실적도 좀 잘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와 오늘 좀 디커플링 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아마존이 사실 그 실적 발표하고는 사실 시간에서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냥 보합이었어요. 조금 올랐다가 보합으로 네. 바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의 CEO가 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24년도 굉장히 긍정적인 멘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생성형 AI 때문에 클라우드 수요 늘 것 같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좋은데 다만 이제 하이닉스나 오늘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그렇게 영향을 안 주고 있지만 결국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또 전망을 해준 거잖아요. 그 AI 쪽에 관련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는 그 우호적으로 일단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어제 저희가 이제 새 하원의장 얘기를 좀 했잖아요. 뭐 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한 열렬한 지지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재정 지출이 축소되는 게 사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축소되면 미국의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관련된 기업들한테 부정적인데 근데 금리에는 또 호재거든요. 음. 재정 적자를 줄여야 돼요. 줄여야만 이게 국채 발행이 줄어드니까 채권 발행이 줄어들면 당연히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권 발행을 할수록 채권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가격의 채권 차이가 값은 있으니까. 떨어지고 네. 채권 금리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채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또 금리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미국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수급적인 요인, 채권이 네. 공급이 많다. 네, 근데 그거에 또 제동을 걸 수 있어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은 그 금리가 약간 좀 제동이 걸렸다는 측면에선 시장에는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오늘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그동안 시장 보면 거의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좀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약간은 이제 오늘은 금리 또 유가가 일단 좀 급락을 하면서 네. 시장이 좀 쉴 틈을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재 주식시장은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2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강세 흐름은 좀 이어지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좀 일단 그 현재까지 상황 봤을 때 그래도 좀 급락 가능성은 좀 오늘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좀 오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아직까지 뭐 수급 쪽에서는 특별하게 시장이 뭐 반등할 만한 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여전히 뭐 1,200억 팔고 있고요. 지금 뭐 시간이 오늘 2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200억을 팔았다라고 본다면 오늘도 지금 뭐 10시까지 한 뭐 2, 3천억 정도가 쌓이면 오늘 종가 부근에 한 뭐 4천억 이상 쌓일 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매물을 지금 버텨낼 수 있는 시장 체력인가를 보면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오늘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다만 단기 낙폭이 워낙 컸던 종목군들이 일단은 뭔가 조금 반등 시도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네. 특히 2차 전지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 쪽에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아닙니다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래도 조금 뭐 외국인 매물이 나와도 버티려는 양상들.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참고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일단 버티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았던 현대차 계열 종목군들의 오늘 꾸준하게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어제 급락했던 종목 중에서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고 생각되는 엔터주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뭐 지수보다는 종목별로는 조금 안정을 찾아가려는 모습이 초반에 좀 발견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 어저께 포스코 정말 오래간만에 외국인들 매수 좀 많이 그게 매수 들어온 게 이제 뭐 신규 매수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공매도 그러니까 뭐 기사 이런 것도 보니까 네. 공매도 환매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보통 공매도 환매할 땐 또 이렇게 쇼커브링 할 땐 또 주가 또 너무 올라갈 때도 많이들 하는 편인데 손절매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제 만약에 이게 공매도를 그동안 했던 거를 이제 환매를 했다면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바닥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매도가 청산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든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뭐 총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저께 지금 뭐 25만 주 정도네요. 예, 약간 뭐 수정이 된 거 제가 봤을 때 한 29만 주 정도였던 걸로 봤는데 지금 25만 주 정도가 외국인들이 어저께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이제 매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만 좀 같이 붙어준다면 탄력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가장 중심축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또 2차 전지 전체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심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에 뭐 에코프로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큰 형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솔 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셀 3사를 제외한 소재 쪽에서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어쨌든 여기가 바닥쯤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면 다른 종목군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계열사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가 뭐 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브레이크가 걸리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도 뭔가 온기가 조금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안정을 찾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에서 어쨌든 이제 가장 큰 형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가 오늘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섹터 쪽으로 한번 이게 넘어가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게 뭐 교육주가 좀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교육주가 굉장히 강하네요. 한 4% 가까이 그 섹터로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서 뭐 메가MD라든가 엔리능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사실 교육주가 지수랑 또 반대로 가더라고요.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 얼마 전이었나요? 한 몇 달 전에 정부에서 사교육도 규제하겠다. 약간 이래가지고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는데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안에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따로 있고요. 지분 갖고 있는 그 넷플릭스에서 그 콘텐츠 하나가 또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저께 이제 삼성출판사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교육주는 저도 아까부터 좀 찾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상승의 이유는 찾지 못했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시장과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이 테마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들썩거리고 올라오는 그런 사이 테마가 있다라고 일단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뭐 지금 뭐 출산 장려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도 일부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아마도 이게 뭐 벌써부터 뭐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것인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 개별 종목이 갑자기 거래 몰리면서 이렇게 급등해 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뭐 키움증권에서 또 어떤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의점들은 분명히 살펴보시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하나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에 띄는 건 뭐 항공주도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어제 보니까 에어부산인가요? 네. 깜짝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에어부산 중심으로 6.8%의 반등을 네. 보이고 있고 오늘 에어부산은 거래도 굉장히 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목군들도 비슷한 실적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TA항공과 AK홀딩스 같은 종목군들이 뒤를 잇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처럼 덩치 큰 그런 종목군들도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일 수 있느냐. 현재 지금 유가만 보면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3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성수기에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군들의 반등도 일정 부분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어도 이런 개별 섹터나 종목들은 반등할 만한 이유가 좀 명확하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의 반등은 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에어부산의 실적이 다른 종목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여부 정도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항공주도 어쨌든 유가도 좀 빠졌지만 확실히 에어부산이라는 이제 회사가 네. 초실적을 내버리니까 섹터 전체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2차전지 셀업체 중에 삼성 SDI가 혼자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시장은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면 좋은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삼성 SDI가 흔히 이제 배터리 회사 내에서는 좀 방어주로 많이 인식이 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밸류도 낮고 수익성도 네. 높고. 근데 확실히 방어주 성격으로 이번에 실적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고서들을 몇 개 좀 읽어보고 일단 봤는데 확실히 자동차 전지 쪽에서 특히 BMW가 전기차를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BMW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니까 그걸 고스란히 이제 영향을 받아서 오늘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제 매크로 이슈 때문에 많이 그동안 흔들렸지만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매크로도 좀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 네. 변동성들이 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숫자 좀 잘 보셔야 되겠고 단지 숫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하고 앞으로 전망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뭐 계속 다음 주까지는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근데 좀 가장 안 좋은 sek터는 보니까 LPG 업종, 유가가 아마 좀 빠져서 그쪽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요새 또 육계 관련주들이 좀 사실 그 무슨 뭐 소가 걸리는 병, 네, 소위 피부병 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움직였는데 일단 네. 오늘은 다 이쪽이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반등 후에 좀 꺾이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테마주들 움직이는 걸 말씀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게 네. 이게 뭐 예전처럼 테마가 길게 가지도 않고 뭐 하루 이틀 강하게 움직이면 바로 꺾여버리거나 또 꺾이더라고요.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말씀드리기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네.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눈에 띄는 업종이나 뭐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뭐 업종의 흐름이라기보단 뭐 개별 종목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게임주들 중에서도 오늘 거래는 많이 붙고 있지 않지만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일단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종목군들도 일단 조금 반등하려는 시도 네네.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업종 내에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뭐 물론 이 안에 하이브도 포함되어 있고 뭐 교육주도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의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 그냥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업종 내에서 거래를 조금 붙이면서 급등하는 테마주 이외의 종목군들도 조금 존재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근데 유독 좀 서비스가 좀 강하긴 하네요. 네. 업종 내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를.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운수장비 업종이 자동차 종목군들의 네. 반등과 함께 1% 넘는 반등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탄력은 다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서비스 업종이 일단 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가장 네. 큰 호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조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잠깐만 이제 그 광고 좀 보고 와서 이제 저희가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또 광고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9시 30분인데 딱 30분 지났는데 증시가 좀 저희 출발 상황과 또 약간 반대로 지금 현재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보합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고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아졌고 코스피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0.33% 하락 종목 수가 순식간에 지금 1000개가 지금 넘을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뭔가 좀 특별한 악재가 좀 나왔다기보다는 일단 이제 대표 기업들
그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외국인 매물 네. 좀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 업종 특히 현대차가 좋은 실적에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오늘 에코프로가 1% 이상 또 추가 하락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요즘에 그래도 선전했던 쪽이 반도체 후공정 쪽인데 오늘 보니까 하나마이크론이 한 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네. 이오테크닉스가 한 3% 대부분 이제 반도체 후공정인데 이쪽이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에도 약간 이제 그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만큼 좀 시장이 굉장히 좀 그 얇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수급 자체가. 네, 네. 매수 공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흔들기 시작하면 매수하려고 했다가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종목이 이 정도 빠졌으면 정말 매력 있다 싶어서 사고 싶은데 네. 계속 뭔가 호가가 떨어지면서 빠지고 있으면 네. 쉽게 사기 어렵거든요. 조금 더 빠지면 더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도 줄고 조금의 매물에도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계 창구 쪽으로는 일단 뭐 LG화학,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이런 종목군들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고 반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들 1,500억 매물 중에 전기전자가 1,100억이나 쏠리고 있는 네.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팔고 있는 종목은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얼마 전에 보였던 흐름과는 또 확연하게 뭔가 달라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반도체에 대한 매도인지 한국물에 대한 매도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시장이 눌리는 양상으로 전개가 된다면 다음 주 출발에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거든요. 네. 주봉 기준으로 거의 종가 약세로 마감하는 네네. 거니까 다음 주 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쨌든 주 후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뭐 채팅창에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중국에서 리커창 네,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의 출발이 또 단기 변동성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커창 전 총리가 이제 사망했던 소식이 일단 좀 나왔는데 네. 그게 오늘 또 중화권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줄지는 한번 좀 네. 지켜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증시가 반등할 조건들은 많이 갖춰진 것 같아요. 사실 일단 뭐 다른 것 떠나서 많이 빠졌다는 네.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그죠? 예, 그것도 있고 지난 화요일 날 반등을 했으니까 그렇게 빠지다 보면 일정 부분의 반등이라도 줘야 어느 정도 시장에 좀 활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네. 근데 일단 조건 자체는 오늘 뭐 낙폭과대에다가 아마존의 지금 시간의 급등도 있고 네. 또 미국 금리도 좀 안정화된 상황이고 오늘 유가도 어쨌든 있고요. 현물은 네. 좀 빠지지 그 매도하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은 또 오랜만에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우호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오후에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여전히 좀 혼조세입니다. 시장이 지금 그렇다고 막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뭐 위로 뻗는 것도 아닌 좀 갈팡질팡한 이런 흐름인데 근데 결국엔 포인트는 반도체하고 2차전지 같아요. 맞습니다. 이들이 올라가야만 뭐 증시가 당연히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대표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대표주들의 주가 흐름이 오후에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한 주는 뭐 저희도 좀 방송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뭐 여러분들도 다들 좀 멘탈 관리하시기 좀 어려운 그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낙폭이 또 큰 만큼 언제든지 또 급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갖춰졌으니까 한번 좀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제랑 조금 다른 게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5천 계약 이상의 매수를 하면서 미결 작정의 증가 속도와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신규 포지션들이 들어오면서 뭔가 막 장이 움직였다는 건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거의 3천 계약 가까이 뭔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미결제가 안 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도 계약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결제 쪽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오후장에 일단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 정도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프닝 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무리 좀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웃는 낯으로 좀 한번 다시 한번 뵙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 김종윤님도 한 주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